성인으로서 대접하는 사람인데, 즉 주공단은 성인으로서 덕이나 기에 정치적 능력의 그 상징인물로 여기는 사람인데, 이러한 공자가 아무리 존중하는 주공단이라고 할지라도, 즉 성인반열의 이러한 사람도 능력과 공적이 있을망정 인간의 기본적인 인격이 무너지면은 평가할 가치조차도 없다라고 말한 그 장이 바로 11장입니다. 그래서 이 11장은 간단히 되어 있는데, 우선 본문을 보겠습니다. 자왈 여유 주공 지제 지미. 시자가 두 개 들어가 있죠. 관형격인데, 둘 다 관형격인데, 여유는 가정 조건절입니다. 가정 조건절에서 나오는 그런 말이기 때문에, 여는 여기서 만일 뭐뭐이라면 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만일 뭐뭐이라면 뭐냐, 뭐가 있다, 있는데 뭐냐, 주공의 재, 여기서 관형격이죠. 주경의 재주가 또 요게 또 주어가 돼가지고 그것이 아름다울지라도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비록 주공과 같은 재능과 덕이 있더라도 덕이 훌륭함, 아름다운 훌륭함이 있다고 하더라도 여유는 바로 가정 조건절로서 뭐뭐이라면 이런 소리니까, 바로 주공과 같은 재주의 그 아름다움이 있다고 여유할지라도, 사는 이때 사는 사역동사가 아닙니다. 이건 만약이라는 if, 만약 이런 소리예요. 만약에 교만하고 또 차죠. 그리고 교만하고 또 인색하면은 그 나머지는 부족한, 그 볼 필요조차도 없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제가 배경 설명 얘기했을 때, 주공단 같이 모든 요건이 갖춰져 있는 사람, 즉 주나라 성인으로서 덕과 기회, 정치적 능력의 상징 인물이지만, 그러한 인물이 가진 그 재주가 아무리 훌륭하다 하더라도 기본적인 자질이 교만하고 또 인색하면은, 만약에는 그 나머지 이 아무리 재주가 많더라도 이러한 인색하고 교만하면은 나머지는 볼 필요도 없다 이런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장에서 강조하는 것은 바로 인간성이죠. 인간성. 인간이 아무리 훌륭한 업적이나 훌륭하더라도 교만하거나 인색하면은 그 다음에는 도볼 어떤 그 가치가 없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문장이 너무 쉬우니까 한번 더 보죠. 여유는 바로 가정 조건으로서 만일 뭐뭐이라면, 또는 서로 주공과 같은 어떤 재주가 아무리 뛰어나고 아름답다 해도, 그 재능이 아름답다 해도 이지와 이 같이 관형격이죠. 아름답더라도 만약에 이렇게 아름다워도 만약에 교만하거나 또 인색하면은 그 나머지는 볼 필요도조차 없다. 이렇게 간단한 문장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별 문제될 게 없으니까 이 정도로 끝내고 태백편 12장도 앞의 11장과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재능, 덕, 현실 생활의 문제를 다루는 장입니다. 그래서 이 문장도 아주 간단하니까 본문을 그냥 보겠습니다. 자활, 삼년학, 부지어곡, 불이득야. 그냥 직역하면은 공자는 말하기를 3년 동안 배웠는데도 부지곡, 여기서 곡은 일반적으로 무슨 곡식 이런 얘기인데 여기서는 주자집기에서 설명한 대로 복록 이렇게 표현이 될 것입니다. 복록에 이르지 않으면은 월급을 받을 만한 그런 그 지경에 이르지 않으면은 뭐 이런 얘기가 되겠죠. 불이득이야, 요 분야가 해석상 여러 문제가 있는데 일단 직역은 간단히 하고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년 동안 공부했는데도 복록에 이르지 못한다. 월급을 자기 생활을 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사람은 그런 사람은 인재로 등용하기가 불이 쉽지 않다. 득은 이거의 등용하다 이런 건데 이 목적어가 생략되어 있어요. 인재. 인재로서 등용하기가 쉽지 않다. 직역하면 이런 얘기인데, 그러니까 3년을 배우고도 부지어고, 녹봉에 이르지 못하면, 녹봉을 받을 수 없다면, 그런 사람은 인재로서 얻을 수가 인재라고 볼 수가 없다. 뭐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이 문장은 좀 구체적으로 다시 설명을 해보면은 먼저 3년학이라는 것은 3년이라는 그 기간을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기서 3년 동안 배웠어도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고대 육아에서 말하는 이 3년이라는 개념은 일반 단순한 3년이라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이 3년이라는 것은 기초가 완성되는 그런 그 기간으로 봐요. 기초 완성의 기간. 그래서 3년학도 있지만 3년상이라고 있죠. 우리가 8일편에서 봤던 3년 동안 부모의 조상을 모시는 그런 그 상. 이렇게 3년이라는 개념은 중국 고대에서는 어떤 기초 완성 기관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배움에서 3년이면 배움의 3년이 바로 기초 과정을 의미하는 것이죠. 기초가 완성되는 최소의 단위를 3년으로 보고 그 다음에 지어, 부지, 곡. 자, 여기서는 바로 3년간 공부하면은 그냥 결과, 도달점을 얘기하는 것이죠. 결과의 도달점인데 바로 이 곡은 일반적으로 의미는 곡식이라 이런 얘기가 있는데 주자 집초에서는 이걸 생활비라든가 복록 또는 생계 이걸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복록 정도로 월급 정도로 지금 말로 말하면 월급에 이르지 못한다. 지금 그러니까 생계에 유지할 수단이 되지 못한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3년 공부해도 생계를 유지할 정도가 못 된다. 이런 때는 불이 쉽지 않다. 인재로서 채용되기가 쉽지 않다. 이렇게 얘기해요. 다시 말해서 이 곡이 일반적인 곡식이 아니라
관직의 복록 또는 직업적 소득 또 자립 능력 이렇게 확대 해석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얘기는 3년 동안 배웠다는 배운 현실이 밥값을 하지 못하는 정도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육아에서는 어떤 그 형이상학적인 개념보다도 실제적인 생활 개념이 많기 때문에 우리 인간에게 와닿는 바가 상당히 많은 것입니다. 여기서도 3년 동안 공부해가지고 집밥벌이도 못하는 사람, 이 정도는 바로 이 정도인 사람은 바로 불이 득야에서 불이 쉽지 않다. 여기서는 등용하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득의 목적어 인재가 지금 생략돼 있죠. 그러니까 인재로서 등용되기가 쉽지 않다. 등용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3년 동안 공부해도 집밥벌이도 못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인재로 낄 수가 없다. 쉽게 얘기하면 이런 얘기죠. 그래서 배움은 최소한 스스로 밥을 먹을 수 있는 만큼은 현실에 와 닿아야지 그러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이 문장이 약간 애매하기 때문에 주자 집주를 가지고 주자 집주를 위주로 해서 다시 한번 보기로 하겠습니다. 주자 집주에서는 이 곡을 녹으로 표시를 했어요. 녹야 이렇게 표시를 했어요. 집주에서는 비록 복록으로 표시를 해서 관직에 나아가는 것은 생활비, 즉 생계를 유지하는 보수는 받아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 곡에 대한 복록 이 부분에 대한 주자의 해석은 바로 사회적 의미로 국가관리에 지급되는 어떤 복록 이것으로 봤고, 즉 공적 생활을 수행할 수 있는 최소한의 실무 능력은 갖춰야 된다 이렇게 봐서 주자가 판단한 학문적 의미는 이 공부하는 것도 그냥 책만 읽어서는 안 된다 이거죠. 학문을 하고 이것을 써먹을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써먹을 수 있으면 거기에 대한 대가 반드시 녹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배움이 실제 능력으로 연결되지 않으면 아직 성학 학문에 이르지 않았다 이렇게 보는 것이 바로 주자의 학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자는 굳이 어곡을 배운 것이 아직 세상에서 쓰이지 못함으로 봐요. 굳이 어곡 이 부분은 그 배운 것이 아직 사회에서 쓰임으로 용으로 보이지 않는다 이런 개념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3년 동안 배웠는데도 아직 벼슬에 쓰일 정도, 복록을 받을 정도의 그런 실질 능력에 이르지 않으면은 그런 인재는 얻을 필요가 없다. 그런 인재는 얻을 수가 없다. 얻기 어렵다. 인재로서 취급받기 어렵다. 이런 얘기겠죠. 인재로서 인재로서 얻기 어렵다. 인재로서 다시 말해서 쓰일 수가 없다. 이런 얘기죠. 여기서 이렇게 불이 들어갈 정도로 인재로서 인정을 받지 못한다는 말이 인재 재능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는 즉 도덕이 없다는 말도 아니고 아직 용세 세상의 쓰임의 단계가 아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불이 들게 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어떤 재능이 없다든가 그런 게 아니죠. 또
도덕이 없다 그런 얘기도 아니고 단지 세상에 쓰임의 단계가 아니다 이런 의미죠. 여기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3년이라는 개념은 바로 기초 경학을 이루는 데 드는 그런 기간으로 봐요. 예의를 해독하고 또 언행을 안정시키는 그런 단어를 갖추는 그 최소 단위가 3년으로 봐요. 기초 경학을 배우고 예의를 해독하고 언행을 안정시키는 그런 것이 이루어지려면 최소한 3년으로 보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3년 학습 후에는 3년 동안 배우고 나면은 알이 3년 후에도 이렇게 3년 동안 경학을 배우고 예의를 배우고 이렇게 했는데도 복록을 받지 못할 정도면은 즉 3년 동안 배웠는데도 말이 제대로 서지 않고 일처리가 안 되고 생계를 감당할 능력이 없다면 아직 학자로만 머문 상태죠, 이때는. 그래서 주자가 비판하는 바로 대상은 글만 읽고 명분만 말하며 현실 문제 해결 능력이 없는 이른바 공허한 선비, 이걸 주자는 어떻게 표현했느냐, 바로 공담지사라고 했어요. 공담지사. 그 글만 읽고 명문만 내세우는 아주 공허한 선비로 봤어요. 그래서 불이득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사람을 찾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사람을 얻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바로 그런 사람을 인재로 채용하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예요. 즉 3년 동안 공부한 후에도 말이 제대로 서지 않고 일처리가 안 되고 생계를 감당할 능력 없는 그런 학자로만 남는 이런 사람은 주자는 이런 사람을 글만 읽고 명분만 말하는 바로 공담지사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인재로서 채용하기가 어렵다. 불이득이는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아주 쉽게 잘못 해석할 수가 있는데 불이득이는 바로 인재로서 그런 사람, 아까도 말한 3년 동안 공부해도 제밥벌이도 못하는 그런 사람은 바로 인재로 채용하기가 불이 쉽지 않다, 어렵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공자가 말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공부만 하고 쓸모없는 선비 이런 거는 채용이 안 되니까 채용할 수가 없으니까 지금까지 살펴본 것을 한말로 말하면 배움은 최소한 스스로 밥을 벌 수 있는 만큼은 현실에 닿아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